반갑습니다. 제 중단원 평가 이어서 10번 문제부터 12번까지 총 3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다항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조립제법 자체는 우리 교과서 18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복습을 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까지 하는 과정은 우리 교과서 32쪽에 있습니다. 먼저 복습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인수분해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앞으로는 인수분해, 여러 가지 인수분해 문제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을 본인이 선택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양한 인수분해 방법을 복습을 했다 하면 지금 여기서 정리하는 부분을 건너뛰고 이 10번 문제 풀이하는 부분부터 들으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인수분해하는 다양한 방법은 크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거는 6가지가 있고, 그 중에 교과서에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수분해의 본질답게 그냥 묶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의 식이 있으면 그냥 공통부분 m 가지고 묶어내면 되는 간단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묶어내는 것이 안 될 때에는 우선 기본적인 공식들, 우리 교과서에는 5가지, 그리고 각종 문제집에는 한 10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 공식 안에서 해결되는지를 먼저 보아라. 예를 들어서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주고 인수분해를 해라. 그러면은 요거는 묶어내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하는 요 기본 공식을 이용을 하면 이것은 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공식으로 해결되는지를 그 다음으로 보아라. 자, 그 다음에 묶어내는 것도 안 되고 기본적인 공식으로도 풀리지 않으면 혹시 공통부분이 있는지를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통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치환을 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 이러한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문제는 여기 x제곱 두 개 다 x제곱이 있죠. 그래서 x제곱을 a라는 문자로 치환한다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가 되고, 이것은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수 있다. 이것이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예가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묶어내는 것도 안 되고 기본적인 공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치환할 부분도 없다 하면은 혹시 차수가 3차 이상으로 고차식인지 보라고 했고, 만약에 하나의 문자만 쓰인 그러한 식이라면은 이 경우에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으로 풀리는 인수분해 유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 같은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한다면 이러한 식은 묶어낼 수도 없고 기본적인 공식에도 이 식을 처리할 수 있는 공식이 없고 치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죠. 근데 3차네 그러면 혹시 조립제법으로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풀기 위해서 이렇게 개수들을 갖고 오면 이제 여기에다가는 바로 주어진 식의 상수항의 약수들에서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들을 차근차근 시도를 해서 마지막에 0을 만들어 나가면서 인수들을 찾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이 뒤에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모든 방법이 다 통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다음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이 여러 가지 문자를 포함하고 있고 식의 길이가 길다 하면은 우선 첫 번째 한 문자에 대해서, 지금 이 식에 등장하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뭐 7xyz 플러스 뭐 6yz 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7yz 마이너스 3과 같이 수업 시간에 다뤘던 식을 한번 그대로 들고 오면은 이제 이거는 x라는 문자에 대해서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이렇게 x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머지 x를 포함하지 않는 상수항들을 모두 뒤로 몰아주는 거죠. 한 다음에 여기 상수항 역시 굉장히 복잡한 식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상수항을 인수분해해라. 이 상수항을 인수분해하고 그러면 이제 대각선을 이용하는 그 인수분해 방식으로 풀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마저도 다 안된다 하면은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냐, 공식을 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변형을 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보여준 예시는 예를 들어서 x4제곱 플러스 3x제곱 y제곱 플러스 4y 뭐 4제곱 이런 식을 보여줬었죠. 그럼 요거는 당연히 묶어내는 것도 안 되고 기본적인 공식으로는 터무니없죠. 치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거 치환해봤자 x제곱을 a라고 치환하고 y제곱을 b라고 치환을 해도 여기서 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치환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한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제법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개의 문자가 등장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죠. 지금까지 배운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는 문제인데 그럴 때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게끔 식을 살짝 변형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x제곱 y제곱을 살짝 더했다가 도로 빼주면 이만큼이 x4제곱 플러스 2y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뒤에 거를 그대로 적어주면은 이거는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게 인수분해할 수 있게 제 모양이 변형이 되죠. 그래서 크게 이 안에서 모든 인수분해 문제가 풀린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 안에 있는 모든 인수분해 문제는 거의 다 이 안에서 풀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우고 본격적으로 10번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번 문제는 만약에 조립제법을 이용하여라는 말이 없더라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식은 일단 묶어내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기본 공식에도 저러한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공식이 없습니다. 치환도 안 되죠. 치환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립제법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고 조립제법으로 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최고차항 계수들을 모두 다 가지고 오면은 1, 마이너스 3 그리고 1차항 계수가 없으니까 0이라고 적어주고 상수항 4 적어주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알파 역할을 하는 녀석을 대입을 해야 되죠. 여기 오는 숫자는 항상 뭐라고 했냐 하면은 바로 이 상수항, 지금은 4라고 되어 있는 저 상수항의 약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수항의 약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6개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쉬운 것부터 대입을 해서 조립제법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먼저 1을 해보면 좀 빠르게 했지만은 뒤에 0이 안 나옵니다. 0이 안 나왔다는 말은 여기 1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럴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1이 아니라 다른 숫자를 시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게요. 항상 절대값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값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시도하는 것이 좋고, 자, 마이너스 1을 시도를 해보면 이제 마지막에 0이 잘 나오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은 잘 찾은 것이고, 이때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거는 이 식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즉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keep 해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부분에서 또 조립제법을 시도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도 이 중에서 시도를 하는데 뭐 이번에는 2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는 내가 잘 찾은 숫자죠. 따라서
이 식은 인수 x-2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요만큼을 식으로 바꾸면 x-2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내가 찾은 인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이 인수들을 다 하나씩 모으면 되죠. 답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가시면 역시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에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에는 어떤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계수, 지금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분의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 이것들이 조립제법을 할 때 이제 필요한 후보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 계수가 3이기 때문에 3의 약수는 1하고 3이 있죠.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는 뭐 1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비율을 붙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총 4개 중에서 조립제법을 시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 먼저 시도를 해보면 여기는 해보나 안 해보나 여기가 0이 안 나올 거라는 감을 잡을 수 있죠. 자, 그래서 3분의 1은 우리가 찾는 수가 아니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로 성공했다는 것은 이 식이 x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식으로 표현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식을 가지고 인수분해하면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분수꼴은 정수로 만들어 주어야 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에다가는 곱하기 3을 해서 모든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 줄 거고, 대신에 3을 곱했기 때문에 이 뒤의 식에서는 도로 3을 나누어 주어야 등식에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적으면 3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것이 인수분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도전 문제인데, 이 도전 문제는 지금까지 푼 1번에서 10번 문제가 충분히 복습이 된 학생만 11번부터 도전을 하시면 되고, 11, 12번 정도의 어려운 문제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이 상, 중, 하 비율이 이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전체 20%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나머지 80%만 맞춰도 충분하다면 이 11번, 12번보다는 앞에 문제를 충분히 복습을 하시기 바라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수학을 조금 잘한다 또는 앞에 거 충분히 복습을 해서 다 이해가 간다 하는 학생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문제를 읽어보면 x의 10제곱이라는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가 되고 뭐를 구해라 라는 말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에서 뭔가를 나눴다라는 상황이 등장하면 일단은 a 이꼴 bq 플러스 r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에 관한 문제 풀 때 일단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 찾는 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막히면 일단 a 이꼴 bq 플러스 r 형태로 표현을 해라.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제 홀수에 대해서 ak들의 합을 다 구하는 겁니다. 이게 구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a 이꼴 bq 형태로 표현을 하면 지금은 a의 10제곱을 x-2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a0 플러스 a1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뒤에 a9의 x9제곱까지 더한 것이고, 마지막에 나머지가 뭔가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여기 나누는 식인 x-2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상수가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고,
여러분 11번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라면은 나머지 정리가 복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는 그냥 요 식에다가 x의 2를 대입한 거죠. 따라서 나머지가 2의 10제곱이라는 것도 바로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 주어진 식은 a 이꼴 bq 플러스 r 형태로 표현을 하면 x의 10제곱은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 b죠. 곱하기 제 몫이 되겠고 나머지가 2의 10제곱이다.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a 이꼴 bq 플러스 r 형태로 표현한 이 식이 가장 메인이 되는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기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문제에서 구하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부분을 보니까 홀수들에 대해서 AK들은 모두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일단은 맨 마지막에 우리는 여기다 적어 볼게요.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식에서 바로 저거를 구하기는 쉽지 않고 보통은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그냥 요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얻어지는 모든 이 a들의 합, 이거는 구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교대로 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이런 게 얻어집니다.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움직이는 건데 이 두 개는 구하기가 쉬워요. 녹색과 보라색. 녹색과 보라색은 구하기가 쉬운데 이것을 일단 두 개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아래 위로 빼서 빼면은 지금 짝수들은 다 날아가고 내가 구하는 거에 정확히 2배가 남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요거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위에 녹색과 보라색을 먼저 구한 뒤에 녹색과 보라색을 먼저 구한 뒤에 두 개를 빼가지고 구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되겠고 이거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주어진 요 식에서 기억에서 녹색 부분과 보라색 부분의 이 두 개를 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보면은 이 두 식을 바로 기억이라는 식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들었다면 여러분 심화 문제를 풀고 있는 이제 수준이면 이까지만 들어도 그 뒤에는 스스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스탑하고 여기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풀이를 채워서 마지막에 답까지 얻어보시기를 바라고 일단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치고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에서 녹색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하면 x에 1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기억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그냥 1의 10제곱이니까 1이 되고 우변은 일단 마이너스 1 곱하기 내가 구하는 거 하고 마지막에 나머지 2의 10제곱까지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항을 하면 내가 구하는 바로 이 부분은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내가 구하려고 한 이 첫 번째 식이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억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x에 무엇을 대입하면 이 식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보라색 부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식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좌변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1이 될 거고 우변은 여기가 일단 마이너스 3 되고 곱하기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a9까지 되고 플러스 나머지가 2의 10제곱이 되죠. 그럼 이제 적절하게 이 부분을 뭐 이항을 하거나 하면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고 하면 내가 구하는 이 부분은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3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 두 번째 식이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한 요만큼을 니은식이라고 하고 요만큼을 디귿식이라고 하면 니은 디귿식에 의해서
요 아래 부분에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주면 남는 부분은 내가 구하는 거에 정확히 2배만 남을 거고, 왜 짝수들이 다 없어지니까. 하고 우변은 3분의 2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답은 3분의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수능 칠 때까지 이 테크닉은 계속 등장할 겁니다. 아까 강조했던 요거는 어떻게 보통 만들어지느냐, 그냥 이제 부호 번갈아서 교대 없이 그냥 플러스로 만든 거 요거 구한 다음에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것을 구한 다음에 두 식을 빼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에 2배를 구한다. 이러한 테크닉은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것이라서 지금 문제 나왔을 때 잘 복습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인데 12번 문제는 크게 2가지 이상의 여러가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교과서에 딱 나와 있는 그 방법 그대로 풀이를 소개하고 뒤에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방법도 소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문제를 보면 AB가 정수이고 N이 50 이하의 자연수일 때 요까지는 그냥 조건에 불과한데 뒤에 어떠한 다항식이 이런 꼴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그냥 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된다고 나와 있는 요 식으로 같다 해가지고 이 하나의 식을 만들어 주는 것,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식이 문제에 쓰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역시 x의 세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n이라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하면 등호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항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다항식의 개수인데 여기서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AB 그리고 N 이거의 개수가 곧 다항식의 개수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A, B, N 특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A, B, N의 개수가 곧 다항식의 개수죠. 그래서 그냥 AB 구하는 겁니다. 문제수 구하는 건 그냥 AB입니다. 자, 근데 AB라는 거는 이 식의 미정계수죠.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미정계수는 어떻게 구했더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는 어떻게 구했더라? 숫자를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개수를 비교하거나 2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수치를 대입을 해도 되고 개수를 비교를 해도 되는데 수치를 대입하는 순간 여기가 뭐 A의 세제곱 뭐 이제 요런 것도 전개를 해야 되고 다소 복잡하니까 그냥 개수 비교 제일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변을 전개하면 여기부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x 플러스 ab니까 한 번 더 전개하면 x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게 이제 연습하면은 바로 암산이 됩니다. 혹시나 암산이 안 되면 그냥 일일이 한 번 더 전개를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좌변을 그대로 들고 오면은 이제 양변의 개수를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개수 비교법에 따라 동료항끼리 비교를 하자면 우선 2차항 개수는 지금 좌변은 0이니까 이 빨간색 부분이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항 개수가 이렇게 2개가 같을 거고 상수항이 이렇게 같을 겁니다. 식을 세우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 부분이 0이다. 따라서 a 플러스 b가 1이다 하는 하나의 관계식을 얻고 그 다음에 보라색끼리 같다 하면은 이 똑같은 식이 얻어집니다.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파란색끼리 같다 하면은 a는 마이너스 ab다. 이렇게 ab에 관한
A, B, N에 관한 두 개의 관계식이 얻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풀면 본인이 문제를 잘 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왜냐합니까? 구하는 문자, 등장하는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자가 3개인데 식의 개수가 모자라면 답은 여러 개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 선생님 수업 첫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 보니까 개수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문자보다 식의 개수가 하나씩 모자라게 등장하는 지금 상황이 문제를 잘 풀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두 식을 연립을 하면 연립하는 이유는 문자 수가 너무 많으면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B가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소거를 할게요.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A, B인데 B 대신에 여기서 등장하는 1 마이너스 A를 곱해주면 N은 간단하게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의 1막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A, B, N 뭐 이런 미정계수의 개수인데 B는 이제 사라졌고 A와 N만 신경 쓰면 되는데 A는 처음에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 A에 대해서 나는 N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N은 A 곱하기 A 마이너스 1꼴로 표현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석하니까 결국 문제의 본질은 이 녹색 글자입니다. 자, 이제 위에 거는 다 잊어버리고 요 녹색만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중학교, 초등학교 수학이 되어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수 A에 따라서 N은 A 곱하기 A 마이너스 이 형태로 생겼으니까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수 A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얘는 1 곱하기 0이니까 N의 값은 0이 되죠. 근데 이건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N은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A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N은 2 곱하기 1 되니까 2 자연수 맞죠? 이건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 다음 3을 대입하면은 3 곱하기 2 이것도 50 이하의 자연수가 맞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보느냐 하면 7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 곱하기 6 A가 7 곱하기 6이 돼서 50 이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찾는 게 맞죠? 그 다음 8 해보면은 8 곱하기 7 해서 56이 됩니다. 이거는 50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음수를 대입을 하면 되느냐. A에다가 예를 들어서 음수 마이너스 3 같은 거 대입을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A, B에 대한 관계식을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 A와 B는 두 개 더해서 양수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A에 음수를 대입하면은 B도 음수가 되는데 두 개 더해서 양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A, B는 그냥 양수에서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등장한 이만큼이 모두 정답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N의 개수는 결국 A의 개수 2부터 7까지와 같으니까 총 6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0번, 11번, 12번 풀이가 모두 끝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 다음 단원의 중단원 평가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